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민 배신한 헌법재판관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목이 강하죠. 이것이 말이죠, 어떤 무명의 그런 어떤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국민 배신한 헌법재판관들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이 이렇게 강합니다.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계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왜 파면하는가?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왜 파면하는가? 민주당 대변인이 쓴 것 같은 헌재 윤 대통령 파면 판결문, 헌재 윤 대통령 파면 판결문은 마치 민주당의 대변인이 쓴 것처럼 그야말로 오로지 민주당 편에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합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전원 합의가 판결의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은 한 법조인의 표현처럼 민주당 대변인이 쓴 것 같은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이다. 최후 진술 당시 윤 대통령이 조목조목 밝힌 것들에 대해 법리와 상식에 맞게 검토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막고 국회의 탄핵과 입법 폭주 그리고 예산 폭거 등 다수의 폭정으로 초래된 국정의 심각한 위기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국민 40%가 의구심을 갖는 부정선거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을 경고용, 호소용으로 선포했다. 그런데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이 직접 선출했고 또 절반의 국민들이 탄핵 반대를 절규하고 있음에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논리로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대통령을 파면했다. 가루가 된다는 허영 교수 경고도 무시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은 위법들로 점철되어 있다. 헌법학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10가지 위반 사례를 들면서 이런 사태로 끝내고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였다. 우선 재판관들의 중립성이 문제였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등 다수가 좌파 사법 카르텔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 또 이들이 국회 소추인 측과 특별한 관계이거나 친동생이 대통령 탄핵운동을 하는 등 중립적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소는 셀프 면죄부를 주면서 기각했다. 현지 대통령 체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좌파 사법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평일 밤에 선포된 계엄은 수시간 후 국회의 하재 의결이 이뤄지자 이어진 병력 철수로 다음날 아침을 꿈을 꾼 것처럼 종료됐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거죠. 마치 꿈처럼.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경고용, 호소용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면서 점차 더 많은 국민들이 계엄의 이유를 알게 됐고 마침내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탄핵에 반대하게 됐다. 그런데도 의회에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아갔고 두 번째 시도 끝에 국회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3번 출석을 요구한 후 영장 쇼핑으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천 명 경찰을 동원해 현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켰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좌파 카르텔로 연결된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재판관들이 불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렸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다.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을 두고 벌어진 여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부의 배려를 받던 이재명 더블당 대표와는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왔다. 그런 와중에도 중앙지법 지휘관 판사가 체포와 구속 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을 인정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국민들은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영웅을 본 것 같아 환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출석한 대통령에게 질문을 금지한다거나 초시계를 들이대 발언을 막는 등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무시했다. 오죽했으면 현직 춘천지검장이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 재판관들보다 못하다고 했겠는가. 그럼에도 국민들은 중앙지법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상식에 맞게 국민이 납득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내란죄를 뺀 탄핵사유 변경, 이것은 국회 재의결 필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에서 뺀 것이 문제없다고 한 부분이다.
탄핵 수사 의사의 80%가 내란죄였기 때문에 이를 뺀 것은 갈비탕에서 갈비를 뺀 것과 같아서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국민들이 소추 사기 혹은 탄핵 사기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의 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상식인 반면 헌법재판소의 단정이야말로 객관적 근거도 없어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봉쇄했다는 증거로 채택하고 판결문에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검증이 완결되지 않은 조서에 불과한 데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의 지적처럼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무시하는 것은 큰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한다. 심지어 이런 법 적용의 난맥상을 두고 헌재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우려한다. 법조계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든 말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마이동풍이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재판의 특성을 내세워 현행법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런 재판 결과를 법조계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계엄 선포 위기상황 판단과 그리고 줄탄핵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도 역시 줄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이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줄탄핵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이 줄탄핵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예산 삭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것을 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또 판단했습니다. 부정선거 가능성 방지 위한 선관위 서버 검증 시도도 우연 위법이라는 헌재. 다시 말해서 이거를 갖다가 서버를 검증하기 위해서 군대가 그곳에 파견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연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성 계엄은 계엄 목적 속에 없으므로 계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계엄은 계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고유한 판단이므로 그것이 경고성이 됐든 어쨌든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으로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해유 정황이 있는 특전사령관의 진술이라든지 홍장원의 메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증거로 채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인호 교수로부터 을사팔적으로 불리게 된 재판관들. 그래서 이인호 교수는 이들을 을사팔적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문에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 등에서 강조했던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만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또 정치권에 파고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노총 간첩단, 청주 간첩단 등 구체적 간첩 사건에 대해 사례를 들면서 간첩죄에 의견이 포함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정치권의 반국가 세력의 침투하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지적도 결국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정국을 일종의 체제전쟁으로 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재판관들뿐 아니라 우파 재판관들마저 윤 대통령을 그 탄핵을 결정하고 말았으니 이를 두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지금 이인호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선 승리로 지금의 난국을 넘어서야 하고 대한민국 자유주의 체제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 이인호 교수 그야말로 을사팔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절망하고만 있기에는 상황이 지금은 절박합니다. 당장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좌파 야당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지금 더블당의 대선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 삼아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쓰고 있는 사설입니다. 좀 길어서 일부는 말이죠.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일간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아니고 또 지금 종이 신문도 나오고 인터넷 신문도 나오는 종합지인데요. 이런 신문에서 지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헌법재판관들이 을사팔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판결은 도대체가 이론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법리적으로나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관들 그렇지 않아도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사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을사팔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시아투데이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을사팔적이 왜 그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실업 TV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강실업 TV입니다.